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겠네요. 오늘은 제가 저녁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오늘 자료를 일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오늘은 복귀도 좀 한번 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들 또 한번 둘러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주식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쉬시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또 내일 공략할 종목들과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죠. 자, 일단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고 다음 주 미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부터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 목요일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이죠. 금요일장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잘 될 때가 있고, 또 뽑아 놓았던 종목들이 또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고, 그날 따라 다 틀리죠. 그래서 종목이나 뭐 공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판세를 보고 기민하게 태세를 바꾼다든지 운용을 할 줄 아는 전체적인 운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3년 가까이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예전에 첫 번째 이 강의를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지금 2, 3년 동안 흘렀을 때 차트를 보는 눈이나 재료를 보는 눈이 조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복귀를 하기 이전에 금요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장악했는지 간단하게 보죠. 현재 상종을 보면 상종목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녹십자 웰빙이 지금 상가로 가 있고, 어쨌든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월요일장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TBC는 홍준표 관련주로서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이었고, 현재로서는 가장 3위를 제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달리고 있는 관련주죠. 힘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 하지만 마감장에 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썩 좋지는 않았죠. 웰빙은 아침에 일찍 그래도 그나마 9시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좋았는데, 장막판에 들어갔다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우 부품도 리오안 관련주로 지금 상가를 갔습니다. 그놈은 아침 일찍 승부를 걸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지키지를 못하다가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맞췄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대우 부품도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이 끝난 뒤에 시간의 상한가는 단 한 종목밖에 없죠. 요 DPC라는 상종목. 내일 뭐 종목에 한번 볼 텐데, 우회 상장 재료에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는데, 금요일날 장 끝나고 우회 상장 재료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만일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면, 미래 가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준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꼬르륵 하겠죠. 시가만 높게 띄우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했던 미션 종목들, 목요일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은 봅시다. 에코캡부터 볼까요? 당일날 모습은 에코캡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가가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고 출발한 종목이라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됐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3%가 잡혔다는 것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약간 교차가 되는 그런 시가였어요. 그래서 공략을 하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시가에서 승부를 걸어서 분할로 대응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하락골을 보고 7%까지 밀렸죠. 4% 정도 갭이니까 하락골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가를 색깔이 바뀌는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가장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략하고자 했던 종목이 생각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보라, 기다려라, 그리고 어느 의미 있는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색깔이 바뀌는 지점. 컴퓨터로 하면 여러가지 보조지표나 그런 것으로 다
캐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간단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그것만 노려도 된다. 즉 밑에 4% 꼬리는 안 먹어도 살아나면 많은 것을 주니까요. 자, 그러면 색깔이 바뀔 때만 돌파했다, 시가를 다시 돌파를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3%에서 고가 29%까지 갔으니까 폭은 상당히 갔죠. 그래서 아마 에코캡을 하셨다면 여러모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LNF 한번 봅시다. LNF는 세로닉스와 같이 붙여놓고 하라고 했는데 당일에는 큰 흐름은 잡아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5%, 고가가 플러스 2.2% 밖에 못 올라갔죠. 그럼 만약에 시가에서 공략을 했다면 뭐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본전을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이 이날의 가장 적정한 매매였다고 봅니다. 폭이 3%도 못 가고 2%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마이너스의 시가니까 아무리 여기는 3% 수익은 나왔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은 5%도 수익을 못 준다는 것은 틀린 거거든요. 그럼 틀렸구나 생각 포기를 하고 잘라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NF는. 그리고 웰크랜 한톡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일날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그 전날의 모습이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한번 파동을 일으켜 줬는데 다시 이 파동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쪼로로로 미끄러져서 마쳤다는 것은 시장은 한번 먼저 시험을 거쳤다는 거죠. 자, 그런 종목이 시간에서 4% 가까이를 올려놓고 출발이 됐다는 것은 약간 한 박자가 늦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덤비들면 안 되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시가는 한 4%는 뛰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냥 꼬로로로 사라지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경우 재료가 앞에 터진 날에 한번 처먹고 나왔는데 시간에서 또 올려놨다, 그는 시장의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갭을 메우지는 이러한 형태의 흐름을 기대를 했겠죠. 시간에 진입을 한 사람은. 이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통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다 통하지는 않죠.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SBI 인베스트 야놀자로 쪽으로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 투자도 같이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게 SBI는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투자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얘는 다시 비트코인 관련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같이 연계가 되면서 같이 흐름이 좋았는데 만약 두 개를 같이 보고 계셨다면 흐름은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9%까지 올라갔다 7% 맞추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다음은 PJ메탈과 조일알루미늄 같이 붙여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만큼 큰 흐름을 잡아주지 못했네요. PJ메탈이 8%, 조일알루미늄이 4.8%, 8%에서 14.8%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밥값은 챙긴 것 같습니다. 뭐 5% 정도 이상의 수익은 나왔을 거니까요. 근데 시가가 8%라서 공략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죠. 조금 낮았으면 한 10% 수익권은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아무나 시가 한 4, 5% 정도로 한 5% 정도 출발이 됐어도 10% 정도의 파워까지는 파동을 준단 말이죠. 시가 8%로 출발하니까 18%, 19%, 20%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조일알루미늄은 크게 힘을 써주지 못했죠. 역시 PJ메탈 좀 따라가다가 조금 3% 정도 주고 내려왔던 모습. 아직까지도 뭐 살아있는 재료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뭐 알루미늄 관련주도 계속 보긴 보셔야 합니다. 버리지 마시고. 자, 메타버스 관련주는 성호전자와 맥스트를 봅시다 라고 했는데 두 개를 어느 게 시간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이 올랐기 때문에 맥스트를 보든 성호전자를 보든 상관은 없다 했는데 시장은 역시 그래도 전통적인 강호를 택했죠. 아무래도 맥스트가 1등이니까. 성호전자는 시가 2%에서 고가가 4.3%로 끝을 내고 그냥 내려와 버렸죠. 하지만 맥스트는 시가는 약간 성호보다는 2.5%, 0.3% 빠졌습니다만은 고가는 16%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고가는. 물론 저가는 보합까지 약간 밀려서 올라갔지만 그런 거로 볼 때는 역시 웬만하면 큰 포로 수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대장주를 공략하기 좋다는 것을 여기서도 잘 보여줬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보고 맥스들을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금요일로도 나쁘지 않았다. 자, 우리는 그때 암호화폐 저는 위시트를 한번 보자 그랬죠. 그랬는데 위시트보다는 이제 우리 기술투자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나 이런 애들이 좀 모습이 좋았는데 위시트는 좀 따라가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뒤늦게 가려고 좀 몸을 좀 휩쓸었습니다만은 큰 몸부림을 쳐주지는 못했습니다. 5%에서 시가가 14.2%니까 한 8, 9% 올라갔다는 셈인데 하락폭이 있단 말이에요. 꼬리가 보합까지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폭을 잘 견딘 사람들은 보합을 안 깼으니까 그냥 보유해보자 한 사람은 수익을 먹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시가가 좀 높다 해서 기다렸다가 보합에 진입을 했든지 아니면 시가 돌파 때 들어갔다니 한 사람들은 요 위에 부분, 시가 위에 부분은 8, 9%는 먹었겠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꼬리를 잘 노린 사람, 아니면 기다렸다가 흐름을 충분히 보고 한 사람. 차이점은 위험을 좀 감수한 사람은 좀 더 먹었을 것이고, 좀 안전하게 한 사람은 좀 적게 먹었을 뿐이고, 그런 차이겠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위치트는 잘 선정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새우글로벌이 좀 파격적이었죠. 한때 홍준표 관련주로 1월 마일 날렸던 종목인데 그동안 많이 죽었다. 죽어가지고 이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잡아준 흐름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시간에서 1, 2% 올렸으니까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의외로 큰 흐름을 나타내 줬죠. 시가 23% 출발해서 25%까지 갔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서도 20%는 먹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냥 한 양봉 이 정도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의외로 관심을 많이 받았죠. 물론 그 이면에는 TBC 같은 이런 홍준표 관련주들이 쭉 끌어올린 이런 맛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받았던 새우글로벌도 같이 동방산성한 그런 흐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새우글로벌을 끄집어낸 것은 우리가 종목을 잘 선정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주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이거 다시 한번 더 보자고 했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뭐 서전기전이나 뭐 한전산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는 두산중공업이 예전에도 처음에 분위기를 많이 잡았던 종목이었고, 자, 일진파워는 그동안 약간 소외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진파워를 먼저 좀 보자, 같이 두산도 묶어 놓자라고 했는데 일진파워가 상한가까지 가졌죠. 시가가 4.6%, 시가가 참 좋았네요. 그죠? 4%에서 상한가까지 흐름이 보면 꾸준하게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도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 일진파워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두산중공업도 조금 따라 난가줬지만은 제가 그랬죠. 두산은 엉덩이가 무겁다, 엉덩이가 많이 무거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가기는 같습니다. 그래요. 시가가 보합이었거든요. 보합에서 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많이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진파워를 먼저 보자고 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는 크죠. 그것을 정하는 방식은, 순서 방식은 끼나 브랜드를 먼저 따질 수도 있을 것이고 수급의 해당을 따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놈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차트의 형식을 가지고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은 전투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꾸 수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스틸은 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큰 흐름은 잡아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봉이 3개 나와서 이제는 한 번만 조금만 양봉 하나만 좀 큰 거 올려주면 자리를 완전히 잡을 자리였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 지점에는 지금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이 집에서 양봉만 조금만 한 2% 정도만 내줘도 이놈은 아주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역시 공모가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좋을 때도 있고 주식 하다 보면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꾸준하고 일관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를 보는 미션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자, 월요일 미션 종목, 내일 승부주 미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체크부터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한 달에 어느 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내가 1년에 어느 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내가 한 주에 어느 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내가 오늘의 몇 시간에 어느 시축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챙기는 것이 포지션 체크를 한다는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지션 체크는 항상 모든 매매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진입을 할 때, 내가 청산을 할 때 시간이 몇 시인가, 지금 밥 땐가, 밥 먹을 땐가, 먹고 돌아올 땐가, 지금 이불을 펼 자리인가, 이불을 갤 땐가를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잔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잔잔한 파동에 많은 전투 경험을 치르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세월이 흘러가면 알겠죠. 지금은 2, 3년 동안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하도 귀에 못이 박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일이란 것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 내일 승부주를 보기에 다음 주 스케줄을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부지런하게 챙기고, 그리고 수시로 시장의 공시나 뉴스 그런 것을 잘 챙겨 놓는 사람들이 잘 가져갑니다. 이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일단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별거는 없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신규 상장주죠. 신규주가 두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날, 목요일에는 지아이텍, 목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차백신연구소. 현재로서는 지금 이 두 가지인데 제가 혹시 빠진 게 있을랑가 모르겠으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이 두 종목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스케줄 트레이닝을 꼭 내가 언제 어느 종목이 합병을 한다, 뭘 한다, 이런 어떤 공시 같은 걸 잘 챙겨 놓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잘 챙겨 놓으면 내가 이번 한 주에 어느 지점에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 계좌의 파동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어디냐를 잘 체크를 해놨다면, 그렇지 않은 날에는 조금 비중을 줄인다든지 좀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승부를 걸 시점을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재료다, 뉴스다라고 판단을 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크겠죠. 돈을 준비를 하고 신발에 끈을 매고 머리를 질끈 묶어댄 사람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오늘 차백신, 오늘 지아이텍, 한해 이렇게 얘 뭐하는 회사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과는 벌써 뭔가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줄 트레이딩은 꼭 어떤 것을 그 애가 언제 합병하고 언제 대금을 납입하고 언제 유상증자 걸리래 걸려고 그런 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알므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케줄 트레이딩은 그것이 중요하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당장 내일부터 한번 보고 봅시다. 지금 이제 DPC를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외상장 재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받아주면 차후의 기대감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받아주지를 않으면 그냥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자, 그 확인 절차 첫 번째로는 시간외죠. 시간외에서는 얘는 지금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외에서는 시장은 받아줬습니다. 이거 괜찮아. 자, 그러면 시간에 딱 다음 확인할 게 뭐겠습니까? 이제 시가겠죠. 시가는 뭘 뜻합니까? 그날에 시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동시효과 시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동시효과 싸움에서 지면은 오히려 오늘 시간의 상한가보다 더 낮은 시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틀린 거죠. 그런데 물론 특이한 상황,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지수 폭락을 했다든지 밤에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만 평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틀린 거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재료가 나쁘지 않다고 하면 시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면 재료라는 것은 그 두께를 측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날의 시가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또 상한가까지 가는지, 안 그래도 상한가에 들어가더라도 잔량이 많은지 적은지, 뭐 관심도가 높은지 안 좋은지, 수급의 강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 가지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의 판단에 우선점을 두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시가 15% 정도 내일 잡혀줬다. 그렇다면 시장의 판단은 15% 좋네. 시장의 판단을 믿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시장의 판단에 모든 것을 던질 것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한 번쯤은 의심의 눈길을 줘야 된다는 거. 이럴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는 무조건 분할로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에 아니라고 판단에 대해서 몸을 빠져나올 때는 최소한의 자금만을 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락가락 판단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분할한다. 즉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듯이 이 시장에도 믿을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고 아무리 그럴듯한 뉴스라도 공시라도 항시 의심의 눈길을 가져라. DPC는 약간 강성 성향이 있으신 분만 월요일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시간에 9%니까 뭐 10% 이상도 정상적으로 잡히면 뭐 더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컨트롤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되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좀 잘 지켜봅시다. 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계속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는 좀 상승을 해도 좀 쉬고 있고, 자, 위메이드는 금요일날에도 또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에서 둘 다 0.2%, 0.3% 큰 흐름은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선빵은 날리지 마시고, 아마 시장이 이미 얘네들은 이제 재료주를 떠나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상태는 이미 끝났거든요. 이제는 이제 기세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재료주로 올라갈 때와 기세주로 올라갈 때는 대응의 방식이 틀립니다. 재료주로 올라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훅훅 하고 들어오죠. 요 10만원짜리 되는 종목에. 하지만 이제 기세주로 달바꿈을 하게 되면 이제는 끊기와 눈치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면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해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맥스는 관심 꺼내면 두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강력한 수급에 들어온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스보다는 위메이드를 우선적으로 봐주는 건 당연지사겠죠.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오글로벌은 한 번 더 지켜봅시다. 세오글로벌은 일단 금요일날 우리 미션 종목이기도 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몸을 일으켜 줌으로써 시장에 어필을 한번 시켰단 말입니다. 즉 프랑스 사교계에 자식을 예쁘게 옷을 꾸며 가지고 데뷔를 시키는 거죠. 사교계 데뷔를 시키면 그때서야 수많은 명문 자제들이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교계를 대비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처녀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리지죠. 부모들이 사교계 대비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시키죠. 자, 새우글로벌이 이제는 이제 나는 이제 좀 살아날란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자기 혼자 자력으로 살아남기에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부족해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그 투심이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놈을 같이 붙여놔야죠. TBC를 옆에 같이 붙여 놓습니다. TBC나 3일 뭐 이런 애들을 옆에 같이 붙여 놓고 그놈들이 움직일 때는 그놈들을 손대지 말고 우리는 새우글로벌을 봅시다. 삼각형 수렴 패턴은 내려와서 온 만큼은 올라간다는 통계적인 속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거의 다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은데 딴 놈들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만 굳이 나는 지금 홍준표하고 사실 관련이 없어.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테마 중에 관련이 있다고 말한 종목들 어느 한 종목이라고 있습니까? 다 전부 다 관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말과 우리들의 말은 틀립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로 TBC가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이놈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눈치껏 해야 된다는 거. 시간에서는 0.5%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감성 코퍼레이션 봅시다. 우리가 나갔던 날이 미션 종목이 나왔던 이날이었죠. 그리고 이 날짜에 우리가 공략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날짜 말씀드려서 이날에 꼭 바로 급등을 한다는 법 없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홀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뒤를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뒤에 이런 모습이 다시 나타났죠. 큰 폭 30% 이런 폭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13%까지는 올라가 줬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저가가 보면 마이너스 4%까지 밀렸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유를 해가지고 수익을 4% 정도 3, 4% 안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서 털린단 말이죠. 안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했거든요. 수익을 안고 있지 않으면 보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한 1%라도 그래도 그나마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3% 정도의 손실은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보유를 하신 분들은 수익 컸겠죠. 한 번 더 봅시다. 시간에서 0.6%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홀딩을 외쳐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지지선을 안 깨면 5일선, 21선, 10일선, 3일선 이런 걸 안 깨면 보유를 한다는 전략으로 해도 좋아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시간에서는 물량을 보면 외국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만주, 30, 20, 40, 48, 금년은 53. 기간은 72만주, 20, 30, 20, 80, 30, 70. 상당히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공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거 보시고 한 번 더 보자 하는 것은 당연히 봐줘야 되지만은 대신정권에서 다시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온 날짜가 17일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 8시 16분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감성 코플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땡큐죠. 그죠? 좋은 말 많이 적어놨거든요. 좋은 말을 많이 적어놨거든. 3배 수준의 증가세 기록,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마 늘어난다, 99% 증가한다, 좋은 소리 적어놨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이비라이라고 까마귀 나무 배 떨어진다고 내가 마침 나는 그냥 기세주의 형태로 보고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재료가 하나 톡톡 누군가 띄워주면 아주 참 땡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월요일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공부 삼아서라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대신증권의 이름도 예쁜 이세롬이네. 이세롬.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세롬 이세롬 씨가 이렇게 고생들해서 이렇게 리포트도 만들어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죠. 감성 코퍼레이션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나노 CMS. 끼가 있는 측면으로서 나노도 상당히 대단한 종목이죠. 기관과 외국인은 별다른 손대는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의 상한가를 쳐주고 그 다음날 시가 13.6%를 띄워주고 자, 그 길로 하락을 바로 해버리죠. 이것은 마음먹고 때리는 거죠. 시가를 13% 띄웠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 없이 난 이 날짜에 시가에 팔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때려버리죠. 자, 그러게 윗꼬리가 하나도 달려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날짜에 상한가를 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3%대에서 잡아서 들어가야 될 자리였는데 제가 놓쳤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종목 보고 뭐 일한다고 하다 보니까 잠시 타이밍을 놓쳤는데 10% 탁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잡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얘들이 13%더라고 29 상한가로 맞췄다면 벌써 10몇 % 수익을 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13.6%니까 오늘 아침 시가만 팔아봐도 30% 수익은 챙긴다는 뜻이거든요. 땡큐란 말이죠. 더군다나 금요일인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상한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날 시가에서 저렇게 밀고 내려온 종목이 왜 저럴까라고 뭐 재료적인 관점은 보지 마시고 기술적인 관점도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나노 CMS가 시간에서 지금 0.9%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꼬리를 한번 볼까요? 꼬리가 마이너스 3.8%, 종가상 플러스 0.1%. 그죠? 그렇다면 이 꼬리가 4%짜리 정도 된다고 봅시다. 시간에서 0.9%니까 1% 정도 까먹었죠. 자, 까먹었으면 이 꼬리를 3%짜리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뭐 2%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보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겠죠. 자, 근데 요 꼬리를 일단 기준 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밑에 보면 9만원이라는 글자가 또 눈에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9만원부터, 여기 3%, 마이너스 0.9%를 제외한 3%를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타점 구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분할로 대응을 해서 못 올라가고 꼬리를 안 달아주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뭐 색깔이 바뀔 때 공략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침에 버리버리 음봉이니까 아침부터 확 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음봉이 이 근처에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9만원 근처에서. 그러면 바로 여기를 타점으로 삼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참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냥 보고 있다 색깔 바뀔 때 들어가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는 쉽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풀어나가는 사람은 이유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렵게 풀어나가는 거고, 쉽게 먹으려고 하는 먹는 사람들은 욕심을 크게 안 가지고 안전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먹을 때도 쉽게 먹습니다. 어느 것이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나 성격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막 이렇게 꼬리를 막 내려주고 있는데 기다리다 색깔 바뀌면 사. 그럼 이 사람들은 가능해요. 왜? 그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만 했기 때문에. 근데 막 꼬리 잡아서 먹을 때는 50%, 하루에 40%, 50% 먹는 이런 사람들, 이 꼬리 못 봐주거든. 내려오면 이런 거를 그냥 보내지를 못해요. 왜? 성공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공략을. 실패도 몇 번 했겠지만은 성공을 할 때는 수익이 얼마나 크다는 알기 때문에 놓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좀 다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위험성을. 안전성을 따지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코 자기들이 그동안 공부해온 방식이나 성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느 것이 옳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성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봅시다. 다음 우리 기술 투자. 일단은 뭐
뭐 EFT가 뭐 일단 뭐 승인이 됐다고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기술자도 사실은 이제 꾸역꾸역 그냥 올라갔죠. 그렇게 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뭐 유튜브나 이렇게 막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막 사오고 그랬죠. 올라가서 이 상한가까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26%까지 갔죠. 그리고 22% 끝났는데 시간이 0.9%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여건인데요. 암호화폐는 지금도 암호화폐 어떤 나누기 나쁘지가 않은데 그 관심권에서 보자는 의미로 우리 기술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권이 받아준다면 EFT 승인 난 것이 관심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받아준다면 수급이 몰릴 거니까 우리는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위메이드 맥스 우리 기술 투자는 그런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가만히 좀 지켜봐야 되겠죠. 뚫렁 싸지 말고 대성에 내지는 가스주는 한번 봅시다. 얘하고 같이 볼래는 GSE하고 같이 보는 것이 좋은데 GSE 뭐 한국 뭐 이런 애들 도시가스 이런데 GSE는 이제 제가 금요일 날에도 저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다툼을 좀 벌여봤습니다만은 그때 5~6% 정도 수익을 주긴 줬어요. 줬는데 힘이 좀 약했죠. 힘이 약해가지고 그 정도로 마무리가 지었는데 대세에 GSE 같은 경우는 10.9%까지 갔다가 종가서 마이너스로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대세에 에너지는 보면 고가는 12%까지 갔는데 종가는 플러스 7%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요. 예. 이 점이 굵은 놈과 얇은 놈의 좀 차이인데 얇은 놈들은 좀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죠? 불안합니다. 하지만 굵은 놈은 캔들이 굵은 놈은 약간 믿는 구성이 있죠. 자, 이렇게 7% 정도라는 이 믿는 구석을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양은 GSE가 더 좋아요. 더 타점으로 해볼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굳이 대성을 하자는 이유는 이놈은 이 날짜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은요, 갈 때는 가야 되는 종목을 좋아하고 죽을 때는 죽어야 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 그 진실된 수급이라고 믿으니까요. 근데 갈 거라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즉 어느 한 종목이든지 어느 한 매매법에 있어서 보면 거기를 꼭 좋아하는 그 종목을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온 대한민국의 단타꾼들이 여기 다 붙어 있을 수는 안 왔겠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를 자주 들락거리는 애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애들 스타일이 주르륵 올렸다 쪼르륵 팔고 획 나와버리고 시간 종가서 마이너스로 맞춘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선에서는 끝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 손을 안 대요. 근데 대성은 그렇지나 정상적인 수급에 정상적으로 끝났다. 12%까지 올라갔다 7% 끝났다. 한 5% 까자먹고 끝났다. 그 정도야 뭐 인정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는 GSE보다는 대성에너지의 시간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렸죠. 2.7% 올렸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앞에 여기까지 딱 왔다 갔다 살짝 가서 문틈으로 살짝 머리를 올려보니까 옆집 문이 보이네. 옆집. 저기만 살짝 뛰어넘으면 되겠네 하고 눈치를 팍 보고 너 누구야 하니까 아닙니다 하고 내려왔단 말이지. 이제 고개를 쏙 숙였어.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또 신발을 끈을 메고 이제는 이제 물도 좀 챙기고 떡도 하나 챙기고 이제 준비를 했겠죠. 시간에 2.7% 올라했으니까 2~3% 올린다 생각하면 시가부터 보합까지 분할로 대응을 해서 꼬리를 잡아서 요걸 뚫지는 못해도 내일 요 한번 탁 뚫어주고 몸은 요 위에서 딱 끝이자. 그런 전략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또 홀딩을 해야 되죠. 쉽게 팔아먹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에. JST는 남북경업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지금 뭐 물밑에 각국의 정보 수장들이 좀 한국, 일본, 우리나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요즘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뭐 남북 화해무드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아무로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영 가능성이 없고 별 큰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모습 이제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와중에 JST나는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판결의 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 대표와 현 상무이사가 다, 그리고 현 대표까지 전부 다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참 이건 아무것도 뭐 그냥 그 회사 일이니까 별거 아니겠지만은 JST나로 볼 때는, 자체적으로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뭐 남북 경협주는 뭐 또 관심 삼아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같이 보자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1.0% 조금만 양보만 한 개 더 채워주면 좀 뭐 여기는 뚫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좀 소심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좀 뭐 천천히 5,000원 돌파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돌파하면 공략하고, 아마 5,000원 돌파 안 돼. 시간에 1%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IL 사이언스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좀 일요일에 돼서 그런지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천천히 하니까 아니 뭐 할 말도 없다고 참 좋네요. 하도 그 영상을 짧게 하니 좋다고 해서 짧게 했는데 10분 20분 만에 그 다 하려니까 난 그 참 안 됩디다 그거. 좀 길어도 듣기 싫은 사람 끄고 그냥 나가십시오. 공부하실 때만 하십시오. 앞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복귀와 공부하는 방식, 공략 종목 방식은 앞으로 회원들만 제가 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들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복귀 공략 종목은 그냥 개인적으로 간단히 올리는 것만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요. 그래,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게끔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뭐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해봤자 뭐 광고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IL 사이언스 한번 봅시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미입니다. 돌파 종목은 살아나면 참 큰 수익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아니냐, 어느 시점에 돌파를 할 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참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상당히 어렵죠. 또 그만한 약간의 코다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약간의 재료도 좀 따라줘야 되죠, 그죠? 자, IL 사이언스는 약간 그러한 경우인데 기간은 그렇게 손을 대고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며칠 동안 뭐 손을 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머뭇하고 있죠. 신고가니까 자꾸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 뭐 특허권, 기타 경영상, 뭐 시스템 뭐 이게 나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뭐 일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차 시장의 슈퍼루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봅시다. 뭐 썩 나쁜 건 아니니까. 시간에서 0.8%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당일날에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4%까지 갔다가 종가가 플러스 0%로 마쳤네요. 아직까지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한 며칠을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켜봐야 될 종목이니까 약간 기사적 형태로서 이 형태로 보실 분은 지금 이날 저점 저가가 5,590원, 5,590원 여기가 여기만 안 깨면, 5,600원 안 깨면 한번 들고 가보죠. 그래서 내일도 제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약간 꼬리를 조금은 더 올려주고 요 옆에 또 한 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또 지켜봅시다. 이 종목은 어떤 식의 이런 감성 같은 스타일, 여기 들어갈 때 이러한 모습이 더 생길 것이다.
그럼 하루를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슈팅 나오는 이런 모습을 한번 지켜봅시다. 크게 슈팅이 안 나오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씩 이렇게 이런 놈이 또 한 개 또 나타나고, 조금 있다 또 한 개 나타나고, 또 한 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 있어서 이런 놈만 나오면 참 재밌죠. 가만히 놔둬버리는 거죠. 죽이 되든 바이든. 자, 미래생명자원 한번 봅시다. 미래생명자원은 뭐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기술적인 가치로 보는 거니까. 시간에 3.4% 뭐 재료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는데 뭐 굳이 막 승부도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시장이 좀 버리버리하면, 제가 그렇죠, 시장이 좀 많이 흔들거리면 그 시장의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기술주라고 했습니다. 기술주. 시장이 기세주도 안 돼, 재료주도 안 돼,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술주들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양날의 검처럼 잘 차고 있어야 됩니다. 옆에 감시를 잘하고. 시간에 3% 올려놨다는 건 내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시가부터 보합까지 분할로 일단은 1차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좋고, 안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3%에서 콱 날아가 버리면 뭐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고, 3%에서 한 5% 삐 깠다가 보합을 살짝 깨고 내려왔을 때 기다려 있다가 보합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해도 좋습니다. 기술주는 약간의 지켜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이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종목이 아닌 이상, 그런 관점에 볼 때는 국정량부터 같은 관점으로 봐주세요. 국정량은 시간이 2.9% 올라 있습니다. 근데 국정약품과 미래생명은 똑같은 비슷한 기술주지만은 각자의 캔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략 방법은 다 틀립니다. 그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수련을 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저희 이런 방법은 뭐 교육생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린 방법입니다만 뭐 전부 다 말을 해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최고로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생명과 국정약품을 같이 보는데 한국 BNC는 국정약품하고 같이 붙어서 안 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국정약품을 먼저 하자니 시간에 2.9% 올라있고 한국 BNC는 시간에 3.4%를 올려놨어요. 자, 최재는 모습이 보면 국정과 한국 BNC의 모습이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한국 BNC가 더 올라있단 말이에요. 3.4%로. 그럼 한국 BNC를 먼저 선두주로 봐야 될 것이냐, 좀 내려온 폭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시간에 한국 BNC가 더 올라 있을지라도 기술주는 항시 상한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쳐준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 즉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종목과 상한가를 딱 쳐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종목과 이렇게 버리버리하게 올라갔다가 끝내는 종목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 점을 꼭 잘 기억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설령 뭐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도움은 되실 겁니다. 주말이라 그리고 제가 저녁에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낮에 일찍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공부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복귀도 해보고 또 종목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11월 달부터는 뭐 구독하시는 회원분들만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복귀와 공부를 두 개를 경비를 해서 복귀 종목과 내일 공략 종목 전체적인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더 좀 피곤하겠죠, 사실은. 하겠지만은 공부를 하시려는 분은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실시간 방송에서 또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또 조치가 아마 될 겁니다.
그것은 뭐 시초가 매매만 한다든지 뭐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실행이 될 겁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뭐 같이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10월달이 18일입니다. 자,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즉, 한 달의 중간이 이제 넘어갔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가 날카로워질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밥그릇만 지키면 됩니다. 너무 많은 밥그릇을 먹으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설거지까지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이제 남아가지고 남들이 앉아가지고 파티하고 있을 때 자기는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도 분명히 아침에는 파티장에서 지가 멋지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자기 밥그릇만 지키세요. 그러면 그 밥그릇이 점점 더 큰 밥그릇으로 바뀝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화끈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해봅시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상어문의 문제였습니다.